자,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나갈 거는 3단원이고 3단원은 화학결합을 얘기를 합니다. 화학결합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3단원은 앞부분은 이제 화학결합, 여러분들 통합과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얘기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파트는 분자 구조,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성질,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거기는 통합과에서 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생소한 얘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쭉 진도를 나갈 거고.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볼 거는, 자, 화학결합인데, 자,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들의 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뭐를 만들어? 물질을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요 원자들에는 종류가 있죠. 그지? 그래서 크게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있습니다. 이때 금속 원자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 양이온 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비금속 원자라고 하는 건 음이온 되는 거 얘기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결합할 수 있는 조합은 크게 세 가지 조합이 가능하죠. 그지? 그래서 첫 번째로 금속 원자와 금속 원자가 결합하는 경우, 두 번째로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결합하는 경우, 세 번째로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결합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가능하겠지. 그죠? 자, 이때 이렇게 금속 원자와 금속 원자가 결합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금속 결합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금속 결정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결정이란 말은 무슨 뜻이야? 고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속은 다 대부분 고체로 만들어질 테니까. 자, 마찬가지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온 결합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 혹은 이온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결합할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분자라고 하죠. 그지? 근데 그 분자가 고체 상태로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분자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유결합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분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공유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네는 뭐가? 분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요 공유결정에 해당하는 게, 자, 우리가 통합과학 할 때는 여기 뭐 금속이라든지 이온이라든지 분자라든지 이런 얘기는 배우지만 공유결정에 대해서는 배우진 않죠. 그지? 자, 요게 뭐냐면 다이아몬드나 흑연이나 석영 같은 애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아마 그 통합과학 할 때는 예외 분자가 아닌 예외로 아마 배웠던 애들인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도 이름이 있어요. 공유 결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고, 자, 얘네들이 여기서 결합하는 방법을 좀 간단히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 있는, 자, 금속과 금속이 결합을 할 때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금속은 뭐가 되는 거고, 양이온이 되는 거고, 그죠? 양이온이 되는 거고, 그지? 근데 양이온 되면서 전자를 내놓고, 그 전자가 나가서 뭐가 되는 거야? 자유전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자유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양이온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 이때 금속은 양이온이 되는 거고 비금속은 뭐가 돼? 음이온이 되죠. 그럼 양이온에 플러스 음이온에 마이너스니까 얘네들이 결합을 하겠지. 자,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할 때는 요 비금속 원자에 있는 각각의 전자 한 개씩을 뭐해서? 공유해서 결합을 하죠. 이때 요걸 우리가 뭐라고? 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 전자쌍을 이용해서 결합하는 게 공유 결합이죠. 그지? 그래서 이런 이제 결합 방법들이 있는데, 자, 얘네들이 이렇게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되거나 혹은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옥텟 규칙 때문에 그런 거죠. 그지? 자, 옥텟 규칙이 뭐니?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최외곽 전자죠? 얘가 몇 개? 8개가 됐을 때가 어떤 상태?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8개를 맞추기 위해서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 혹은 전자를 공유하는 거죠. 자, 근데 이때에 뭐가 있어? 예외가 있죠? 그지? 그게 누구니?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같은 애들이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은 자, 몇 개? 전자가 2개만 있어도 되고 베릴륨은 4개, 붕소는 6개죠. 근데 애들이 가끔 오해를 하는 게 얘네가 예외다 그러면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얘는 2개만 있어도 옥텟을 만족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죠. 자, 얘네가 예외가 되는 거는 무슨 말이야? 옥텟을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옥텟을 만족한다는 거는 8개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8개가 아니잖아. 옥텟을 만족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옥텟을 만족하지 않으면 원래는 불안정해져야 되는데 얘네는 뭐 한다는 얘기야? 만족하지 않지만 안정된다는 거지. 그죠? 하지만 얘네를 두고 우리가 뭐처럼 18족처럼 된다 하면은 그죠? 그때는 맞을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 있는 헬륨이나 리튬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얘네는 특히 이제 리튬이겠지. 리튬이 이온 됐을 때 리튬이 이온이 되면 이거는 뭐야? 18족 원소처럼 된 거죠. 그지? 그러니까 18족 원소처럼 됐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옥텟을 만족했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화학결합은 결과적으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얘네에 의해서 결합이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전기분해라는 실험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자 전기분해는 자 일단은 왜 하니 여기서 뭐를 화학결합에 뭐가 전자가 관여한다 라는 거를 알아보려는 실험이에요. 그러면서 전기분해가 되면 얘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염화나트륨 용융 전기분해고요. 또 하나는 물의 전기분해입니다. 일단 염화나트륨의 용융 전기분해 얘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용융시킨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가열해서 녹인다라는 뜻이에요. 액체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염화나트륨을 가열하면 얘가 요렇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뜯어질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뜯어지면 자, 어디로 가느냐? 나트륨 이온은 어디로? 마이너스 극으로 갈 거고요. 염화 이온은 어디로? 플러스 극으로 갈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요렇게 자, 건전지를 연결했어요. 전원을 연결했는데 긴 게 플러스고요. 짧은 게 마이너스죠. 그지? 그럼 여기에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을 텐데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을 텐데 자, 얘들아 전자는 무슨 극에서 나와서 무슨 극으로 들어가니?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들어갈 거야. 그런데 여기 전자가 이렇게 어디 지금 여기 끊어져 있잖아.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왔는데 이 전자를 뭐 해주는? 받아주는 놈이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럼 이 전자 받아주려면 누가 가야 돼? 양이온이 가야지. 전자가 부족한 놈이. 그래서 얘가 전자를 받아줘야죠. 반대로 플러스로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플러스로 전자가 들어가려면 여기서 누가 얘한테 전자를 줘야 되잖아. 누가 줘야 돼? 전자 남는 놈이 줘야겠지. 음이온이 플러스로 가서 전자를 줘야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전자가 플러스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쪽에서는 받아주는 놈이 있으니까 계속 나올 거고 여기는 주는 놈이 있으니까 계속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나온 전자가 삥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얘가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각각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가서 그지? 얘가 뭐로? 나트륨으로 변할 거예요. 근데 뭐해? 전자 받아야지. 전자 받아야 나트륨이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자도 같이 표시를 해줘야죠. 전자를 받아서 뭐가 돼? 나트륨이 될 거예요. 자,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이온이 갔는데 염화이온이 가서 염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어? 전자를 내놓겠지.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염소 같은 경우에 CL 많이 나가지. 염소 같은 경우에는 분자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CL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CL2로 존재하죠. 그럼 애초에 염화이온이 몇 개 왔어야 돼? 2개 왔어야 되지. 그러면 전자를 2개 내놨겠네. 한 개 해서. 그럼 염화이온이 2개였으면 나트륨 이온도 2개 왔었겠네. 그러면 전자를 2개 받아서 나트륨이 2개 만들어지겠죠. 그지? 자, 그래서 요 과정을 이제 하나의 반응, 이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이라면 얘를 전체 반응식으로 쓰면 누구? 염화나트륨이 전기분해돼서 나트륨과 염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때 누구는? 자, 나트륨은 무슨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염소는 무슨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이때 자, 나트륨이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석출된다고 얘기를 해요. 염소가 여기서 뭐로 발생해? 기포로 발생하겠죠. 기체로. 그죠?
자, 여기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 나트륨, 전자 받는 반응이죠? 전자 받는 반응이니까 무슨 반응? 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자,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얘네 반응하는 몰수 B는 몇 대 몇? 2대 1로 발생을 하는 거지. 됐나? 해서 요런 이제 반응들이 일어난다. 자, 이때요, 여러분들. 얘 용융 전기분해 할 때 조심해야 돼. 여기 물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이 있으면 실험 결과가 달라져요. 오케이? 그래서 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염화나트륨의 용융 전기분해 얘기예요. 자, 여기 봐. 여기 중요한 거는 이 얘기야, 이 얘기.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자, 몰수가 몇 대 몇으로 나오는지. 이거 따지는 거야, 이거.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게 되고 얘를 응용해서 보면 자, 이게 A, B가 나오는데 그치? A, B가 전기분해해서 이게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EA 플러스 B2 이런 반응이 나오게 돼요. 왜냐면 앞에 게 양이온이고 뒤에 게 음이온이거든. 그럼 음이온은 비금속이잖아. 비금속은 이원자 분자로 발생하겠죠. 그지? 그래서 요런 반응.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얘가 A2B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A가 발생하고 또 B2가 발생하는데 그럼 B2면 얘가 2개 있어야 되지. 그럼 A가 몇 개 나오는 거야? 4개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 몰수비 몇 대 몇? 4대 1.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됐어? 여기서 우리가 알아줄 거는 자, 음이온에 해당하는 이 비금속이 이원자 분자로 발생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거 맞춰서 개수를 맞추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 받으시면 되고요. 자, 일단 필요한 거 필기하 시간 사진 찍어놓고 여기 왼쪽 여기 지울 거예요. 자, 요 왼쪽은 지웁시다. 자, 이번에는 물의 전기분해를 볼 겁니다. 자, 물의 전기분해를 볼 거고요. 자, 물을 전기분해할 때는, 그치? 자, 여기에는 소량의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이 실험을 할 때는. 자, 그리고 자,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이 소량의 전해질로 황산 나트륨이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소량의 전해질이 왜 필요하니? 라는 건데, 자, 이 실험은 그치? 전류가 흘러야 가능한 실험이에요. 근데 물은 비전해질이잖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순수한 물만 있으면. 그래서 소량의 전해질을 넣어줘야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실험은요, 이런 이제 수조나 비커에다가, 자, 시험관이 있는데, 시험관에다가, 여기 물을 가득 채워서, 여기 봐. 시험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거꾸로 이렇게 꼽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시험관을 거꾸로 꽂아요. 그럼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거꾸로 꽂아도 물이 쏟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전원을 요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하면, 자,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서 뽀글뽀글 뭐가 기포가 요렇게 발생을 할 거예요. 뽀글뽀글 기포가 요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체들이 쭉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요렇게 기체가 들어찰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밑으로 밀어내리겠지. 여기 우리 눈으로는 뭐가 빈 공간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기체가 있는 거예요. 그치? 여기도 기체가 차면서 요렇게 기체가 들어차면서 물을 밑으로 밀어내릴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런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런 실험이 되는데, 여기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물과 뭐가 있어야 돼? 황산나트륨 수용액이 요렇게 들어가 있겠죠. 황산나트륨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 요런 실험 장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건 뭐냐 하면, 그래서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서 각각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라는 거를 이제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자, 플러스극부터 볼까요? 저기부터 여기다 보자. 자, 플러스극에서는 여기에 자, 물 분자가 이렇게 갔는데, 전류를 흘려주면 자, 여기서 이미 직선으로 그린 게 이게 공유결합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 공유결합은요, 화학결합, 아까 우리 세 가지 봤던 화학결합 중에서 가장 강한 결합이에요. 웬만해서 잘 안 끊어집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은 안 되고 전기에너지, 전기 분야는 전기에너지 정도는 줘야 이 공유결합이 끊어져요. 그래서 공유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서 산소 두 개가 요렇게 산소를 만들면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여기 누가 있어? 수소 있죠? 자, 수소가 요렇게 수소 이온이 되면서 여기서 플러스극으로 요렇게 전자를 내보냅니다. 요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를 지금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써보면, 자, 물 분자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산소 분자 하나 나오면서 수소 이온이 4개 나오면서 4개 나오겠죠? 수소 원자 4개 있으니까. 그러면서 전자가 몇 개? 4개가 빠져나가는 요런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거야. 또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 마이너스 극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 분자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도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서 자, 요렇게 공유 결합이 끊어지면서 요렇게 뭐가 수소 두 개가 수소 분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누가 요 OH가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 오는 요 전자를 받아서 뭐가 OH 마이너 수산화이온이 됩니다. 자, 요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써보면, 자, 물 분자 두 개가 있었는데 얘가 전자 두 개를 받을 거예요. 수산화이온 두 개 만들어지니까 전자 두 개 받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분자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몇 개 만들어져? 두 개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요런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자, 이게 끝은 아니고, 요렇게 쓴 게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보통 우리 교과서에서는 얘네를 좀 더 예쁘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니? 자, 여기 봐봐. 아까 여기 마이너스에서 전자 나오고 플러스 전자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 이 전자가 얘들아, 마이너스 극에서 100개 나왔는데 플러스 극으로 50개 들어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지. 100개 나왔으면 100개 들어가는 거고 50개 나왔으면 50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반응하면서 전자가 몇 개? 4개 나갔잖아. 근데 전자가 2개 들어왔지? 말이 안 되죠. 나가고 들어간 전자 개수를 맞춥니다. 몇 개로? 4개로. 그러면 어떻게 돼? 전자 4개 받으려면 다 2배를 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요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리고 얘네 둘을 합쳐서 전체 반응식을 씁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자, 물 분자 2개가 반응을 해서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반응이 일어나요. 요게 자, 저 비커 안에서 일어나는 물의 전기분해의 전체 반응식이에요. 다시 여기 염화나트륨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각각 일어나는 반응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반응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물이 전기분해해서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나오게 되는데 다시 자, 그럼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여기 수소는 무슨 극에서 얘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올 거고요. 여기 산소는 어디? 플러스 극에서 나올 겁니다. 이때 얘네 나오는 몰수 B는 얼마? 2대 1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수소와 산소가 다 무슨 상태로 나오니? 기체 상태로 나오겠지. 기체일 때는 개수 B와 몰수 B와 부피 B가 다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개수 B 부피 B도 2대 1이겠지. 그죠? 주로 문제에서는 요걸 물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봐봐. 여기, 자, 나트륨과 염소 나올 때, 여기 몰수비가 2대 1이라고 했잖아. 이거, 자, 여기 그러면, 여기 부피비가 2대 1이다.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왜? 여기서 나트륨은 고체로 나올 거니까. 기체가 아니잖아. 이거는 기체일 때만 되는 거지. 부피비와 몰수비가 같아지는 거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여기서 질량비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질량비는 1대 8이 됩니다. 외워버리시면 돼요. 자, 추가해서 좀 받을 건 뭐냐면은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받을 거는 자,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내놓는 반응이 일어나지. 전자 내놓는 반응이 무슨 반응이야? 산화 반응이죠. 자, 플러스 극에서는 뭐가 만들어졌니? 수소 이온이 만들어졌지. 이거 뭐야? 산성이돼요. 산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플러스 극은 산소 만들어지고 산화 반응되고 산성돼요. 마이너스 극은 반대겠지. 산화 반응이면 여기 환원 반응이 일어날 거고 산성되면 여긴 염기성이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추가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여기다가 지시약 집어넣으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약간의 색깔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산성과 염기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참고로 봐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 전기분해 실험을 왜 봤다고? 왜 본 거야? 이거 보려면 전자가 관여하는 거. 그치? 자, 무슨 말이야? 이 실험을 통해서 이온 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왜? 봐. 얘가 지금 이온 결합한 거예요. 얘가 분해돼서 나트륨과 염소가 될 때 전자가 왔다 갔다 했지. 그럼 거꾸로 나트륨과 염소를 가지고 이온 결합해서 염화나트륨 만들 때도 전자가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니까 이온이 관여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들었어요. 그때 전자가 왔다 갔다 했죠. 그럼 수소와 산소를 가지고 공유결합해서 물을 만들 때도 반대로 전자가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니까 공유결합할 때 전자가 관여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걸 알아보려는 실험입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필요한 거 필기 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
됐나요? 자, 한번 다음 것도 보도록 합시다. 이제 싹 다 지울 거예요. 자, 이제는 이온 결합 얘기로 들어갑니다.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입니다. 자, 일단 이온 결합은요. 첫 번째로 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하는 결합인데, 자, 여기 여러분들 요거 하나 알아둡시다. 얘 요렇게 될 때 여기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누가 예외게? 얘가 예외. 얘 뭐야? 암모늄 이온하고 염화 이온. 다 비금속이죠? 그지?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거라며. 다 비금속이죠. 얘는 다 비금속으로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온 결합이에요. 맞지?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죠. 암모늄 이온. 예. 염화 이온 말고 다른 이온, 음이온 와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중요한 건 저 암모늄 이온. 왜?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지만, 원래 양이온은 금속이 양이온 되는 거거든. 얘는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지만 양이온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알아두시고. 두 번째.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자, 무슨 말이니? 얘가 원자로 있을 때는요. 원자 상태에서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요. 원자 상태에서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건 누구니? 18족에 있는 비활성 기체밖에 없어요. 나머지 원자들은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야?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전자 남는 것만큼 전자를 버리거나 아니면 전자를 받아서 뭐가 되는 거야? 이온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를 버린다거나, 예를 들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 6개 있으니까 전자 2개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옥텟을 만족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돼도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니? 자, 원자일 때는 얘네가 뭐 전기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그치? 그런데 이온이 되면, 이온은 뭐야? 전기띤 입자예요. 중성이 아니란 말이지. 이렇게 되면 또 불안정해요. 그치? 자, 해서 자, 바보 아니야? 전기적으로 안정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중성이 되면 안정된다는 거지. 그게 전기띤 입자, 중성이 아니면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정되기 위해서 다시 중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온이 다시 원자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중성이 돼야겠지. 이런 얘기는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면 뭐가 된다?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면 뭐가? 염화나트륨이 된다. 그지? 자, 나트륨 이온과 뭐가? 산화이온이 만나면, 그지? 산화나트륨이 된다.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통합과학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고. 자, 네 번째. 요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이건 통합과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연습했던 거니까. 자,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 보시면 그래프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 그래프 얘기를 봅시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고. 자, 그래프 얘기. 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자, 여기 Y축은 에너지고요. 여기가 에너지가 0이고, 자, 여기가 이온 사이의 거리예요. 자, 그래프가, 자, 어떤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위에 거는 뭐? 반발력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요 밑에 거는 인력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큰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합니다. 가운데 있는 그래프죠. 자, 이 그래프는 뭐냐 하면 요 두 그래프, 위아래에 있는 두 그래프의 값을 합한 값이야.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2를 합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그래프고,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디야? 여기야. 자, 여기가 자,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고, 자, 에너지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가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화학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온 결합하는 거죠. 여기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고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되는 지점이고 여기에서 이온 결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이 안정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 옥텟도 만족해야죠. 전기적으로 중성도 돼야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에너지도 작아져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지금 얘가 요 상태로 있는 거는 얘가 요 온도와 요 압력에서 요 상태가 지금 가장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로 있는 거야. 내가 얘를 불로 가열해. 그럼 온도가 변하겠지. 그러면 그 달라진 온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기체로 있는 게 더 안정돼. 그럼 얘가 기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 온도와 요 압력에서 얘가 안정될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들을 다 만족해서 현재 요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조건들 중에 한두 개는 포기하더라도, 그지? 이쪽에 요거 두 개 포기하는 거하고 이쪽에 세 개 포기하는 게 있는데, 그 조건들을. 근데 세 개 포기하는 게 더 안정돼. 그럼 세 개 포기하고 안정되는 거야. 다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요 지점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되고 여기서 화학결합, 이온결합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 이때, 자, 요 지점의 좌표를 이렇게 땄을 때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요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이온 결합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좀 중요해요. 요 얘기들을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먼저 이온 결합 에너지 얘기부터 볼까요? 자,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 이온 결합 에너지라는 건, 자, 이 지금 이온 결합하고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이렇게 떨어뜨릴 거예요. 자, 이때 이 떨어뜨릴 때 양이온과 음이온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에너지를 흡수할까요? 방출할까요? 그치. 2단원에서 했잖아. 멀어지면 흡수, 가까워지면 방출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떼어내는데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네들을 떼어놓는다고? 그럼 얼마나 떼어내야 돼? 뭐 살짝 떼어내면 되나? 아니면 이렇게 떼어내야 되나? 내 팔만큼 떼어내야 되나? 얼마큼 떼어내야 되는 거야?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왜? 봐봐. 지금 얘네 사이에, 그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인력도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이온에 있는 전자, 음이온의 전자, 양이온의 원자핵, 음이온의 원자핵 사이에 반발력도 작용을 해. 그래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도 있는 거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힘들은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이 됐건 반발력이 됐건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얘를 쭉 하고, 그지? 거리를 쭉 하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멀어지겠지. 이해됐어? 그럼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도 안 생길 거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도 안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에너지가 얼마? 0이 될 때까지. 됐어요? 그렇게 떨어뜨린다는 거야. 그럼 이때 에너지가 얼마 필요한 거야? 에너지가 마이너스 A였는데 그게 얼마? 에너지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에너지 얼마 흡수해야 돼? A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요 값이, 즉, 자, 여기가 에너지가 0이야.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 흡수하는 에너지. 그게 뭐라고? 그게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봐봐. 양이온과 음이온을 떨어뜨린다는 거는 얘네 뭐 한다는 거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는 상태 변화한다는 거야. 그렇잖아. 양이온과 가열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아까 우리 그 염화나트륨의 용융 전기분해 봤지만 가열하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뜯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지? 자, 해서 얘네 뭐야? 이온 결합 에너지를 넣어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떨어뜨린다는 거는 상태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러면 여기, 자, 이렇게 보면 여기 A라는 이온 결합 물질과 B라는 이온 결합 물질이 있을 때 누구? A의 이온 결합 에너지는 얼마큼이고 요만큼인 거고, B의 이온 결합 에너지는 요만큼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누가 이온 결합 에너지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지? 녹는 점 누가 더 높은 거야? A가 더 높은 거지?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이해됐나요? 자, 해서 이런 걸 우리가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자, 이온 결합 길이 얘기를 봅시다. 이온 결합 길이. 자, 이온 결합 길이는 자, 이온 결합 길이는 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서 여기 봐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요 양이온부터 음이온까지 요거 얘기하는 걸까? 아니지. 우리가 중력에서도 그렇잖아. 지구와 지구 위의 물체 사이의 거리 그러면, 그지? 지구 표면에서 물체 표면까지 거리가 아니잖아. 지구 중심에서 물체 중심까지의 거리지. 그지? 얘 중심부터 얘 중심까지 거리, 이건가? 아니야. 이때 따지는 게 아니지. 언제? 이때 따져야지. 그렇잖아.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가 내 맘대로 갖다 놓는 대로 다 결합 길이가 되면 어떻게 해? 그지? 그래서, 자, 이온 결합 길이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 때나 이온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온 결합했을 때, 그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이온 결합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양이온이 있고 여기 음이온이 있다면, 그치? 어디? 자, 여기 양이온 중심에서부터 음이온 중심까지 요 거리를 우리가 R0 해서 이걸 이온 결합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 양이온의 중심부터 음이온 중심까지의 요 거리는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야? 양이온의 반지름과 음이온의 반지름의 합과 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온 결합 길이는 뭐에? 양이온의 반지름과 음이온의 반지름의 합과 같은 거예요. 됐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걸 이온 결합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요런 얘기를 한번 봅시다. 밑에다 적어볼까? 이제 얘네 이제 녹는 점 얘기를 좀 볼 거예요. 녹는 점은 자, 녹는 점이 높다. 언제 녹는 점이 높니?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클 때 녹는 점이 높다. 뭐처럼? 요 얘기죠, 요 얘기. 그지? 됐어? 자, 그 다음에 결합력이 크면 녹는 점이 높다. 결합력이 커? 결합력, 힘? 결합력? 이거는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숫자를 넣고 계산하진 않습니다. 그치? 계산, 공식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공식은 이거예요. 요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 자, 요 위에 있는 Q1, Q2 이게 뭐야? 전하량의 곱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하량이 뭐 얘기하는 거야? 이온 가수 얘기하는 거죠. 이온 가수의 곱입니다. 자, 여기 R 있죠?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온 결합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요걸로 계산을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렇게 할 때 순서가 있어요. 뭐, 무조건 이온 가수의 곱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 하는 거예요. 우리가 2단원에서도 그런 문제 있었죠. 그치? 이온의 전하량 분의 제1 이온화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부터 하라 그랬어? 이온의 전하량 먼저 따져라. 그 같으면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따져라. 그치? 이거 먼저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저쪽을 지우고 볼 겁니다. 저 맨 왼쪽 것만 지울 거야. 지워도 되겠어? 자,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여기를 눌러서 염화나트륨이 있다. 플로리나 나트륨이 있다. 산화마그네슘이 있고 산화칼슘이 있다. 자, 얘네 자 뭐를 비교하시오? 녹는 점을 비교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여기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플로리나 이온, 그지? 얘네들은 그죠? 1가 양이온 곱하기 1가 음이온이죠. 여기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다 얘네 2가 양이온 곱하기 2가 음이온이지. 그러니까 얘네가 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일단 녹는 점은 얘네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둘 중에서 누가 더 녹는 점이 높고 둘 중에서 누가 더 녹는 점이 높겠니? 이걸 따지자는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둘 다 똑같이 뭐를 갖고 있어요? 나트륨 이온을 가지고 있죠. 그지? 근데 염화 이온과 플로리나 이온이 있네. 누가 더 크니? 염화 이온이 더 크겠죠. 더 주기율표 더 아래에 있으니까. 염화 이온이 있고 플로리나 이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합 길이는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녹는 점은 누가 더 높은 거야? 얘가 더 높겠죠. 마찬가지로 자, 둘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산화이온을 가지고 있죠. 그지? 자, 근데 마그네슘 이온과 칼슘 이온 누가 더 크겠어? 칼슘 이온이 더 크겠지? 칼슘 이온이 크고 마그네슘 이온이 작을 거예요. 그럼 결합 길이는 얘가 더 크겠지. 그럼 녹는 점은 누가 더 높아? 얘가 더 높겠지. 그래서 결론. 자, 얘네 녹는 점은 산화마그네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산화칼슘, 그 다음에 플로리나 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됐어? 어떻게 비교하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비교하는지 알겠어?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문제가 다 자, 요렇게 또 한번 또 바꿔봅시다. 이걸 이제 찾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치? 요 그래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보라색 그래프. 그치? 자, 요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에 대한 자, 그래프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얘 어디서 여기서 결합이 일어나겠지? 자, 이때 자, 여기를 요렇게 그죠? 분면으로 나눠서 그치?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1번 영역, 여기를 2번 영역, 여기를 3번 영역, 여기를 4번 영역이라고 했을 때, 그치? 자,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느냐? 자, 그러면 누구는 자, 플로리나 나트륨의 결합이 일어나는 지점, 즉 최소점 얘기하는 거지.
1, 2, 3, 4 중에 어느 영역에 해당하겠니? 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일단 플루오린 나트륨이 염화 나트륨보다 녹는 점이 높잖아.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일단 요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3, 4분면 아니면 3번 영역 아니면 4번 영역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염화 나트륨과 플루오린 나트륨의 묘를 결합 길이를 비교하면 결합 길이 누가 더 플루오린 나트륨이 더 작잖아. 그러니까 결합 길이 아까 어디 갔어? 여기까지가 결합 길이인 거잖아. 이게. 그러면 결합 길이가 염화 나트륨보다 작으니까 요렇게 그죠? 염화 나트륨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몇 번 영역에 있는 거야? 3번 영역에 있겠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우리가 이온결합에서 보는 거고, 자, 참고로 여기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그치?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이잖아? 가끔 문제에서 저 지점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 지점은 뭐가 어떻게 된다, 뭐가 어떻게, 다 틀린 얘기야, 무조건. 알았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점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자, 그런 건 이제 틀린 얘기로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해서, 여러분 선생님 나눠준 프린트인데, 과제,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거기에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여기 하면서 안 했던 얘기가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온결합 물질은 힘을 가하면 부스러진다. 고칠 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액체일 땐 전류가, 여기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얘기들 있지? 그런 얘기들이 이제 포함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뭐, 통합과학에서 한번 했던 얘기들이니까, 그냥 문제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야. 그래서 그거 싹 다 해오는 게 이번 주 과제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